까만입니다. 더 시장입니다. 어제의 장은 장 초반에 상당한 기대 그리고 주말 동안의 커뮤니티의 엄청난 설레발, 반도체와 컴퓨터, 휴대폰 장비에 관세를 철회한다는 어떤 또 시장을 흔들기 위한 발표. 제가 이 주식을 좀 오래 해봐서 아는데 시간 외 호재와 장이 열리지 않는 시간의 호재와 개미들의 엄청난 설레발은 단 한 번도 맞은 적이 없어요. 주말 동안에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월요일 장 시작하자마자 쏙을 올인 때릴까요? 단 한 번도 맞은 적이 없다니까요. 우리가 미래를 알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될 것은 항상 분할 매수, 분할 매도, 쳐내릴 때 분할 매수. 왜냐? 언제까지 쳐내릴지 알 수 없기 때문에. 그리고 쳐오를 때 분할 매도. 왜냐? 얼마나 언제까지 쳐오를지 알 수 없기 때문에. 주식은 내리면 사고 오르면 판다. 주식은 그렇게 하면 됩니다. 그래도 다행인 것은 트럼프가 나온다는 소식이 들리고 나와서 이제 음전을 했죠. 음전을 했는데 트럼프가 이제 퇴장을 하고 나가고 나서는 이제 양전을 했다. 현재의 장세는 어떻게든 트럼프는 미국 주식을 박살 내려고 하고 있고, 조금만 오르려고 하면은 트럼프 나와서 개박살 내버리죠. 그리고 그것을 시장은 학습을 했기 때문에 트럼프가 나온다고 하면은 미리 다 던지는 거예요. 나오면은 다 던지고요. 그리고 트럼프가 사라지거나 조그만 호재에도 호들갑스럽게 오르는 장. 무슨 장이냐면 단타의 장이다. 단타를 하실 분은 당연히 그렇게 시장 참여자들과 함께 우르르 똑같이 하셔야 돈을 벌 수가 있는 것이고요. 그래도 조금 나는 장기적으로 본다. 그러면은 무조건 음봉을 줄 때나 최근 매수가보다 더 내렸을 시 약간의 분할 매수, 이거밖에 없습니다. 공포지수는 19. 우리가 현재 이렇게 불안한 장세에서 공포지수가 만약에 피어나 뉴트럴로 가게 된다. 그러면은 주식을 매수해서는 안 됩니다. 그나마 매수할 수 있는 존은 공포지수 익스트림 피어. 어제 장 초반에 한 20까지도 올랐는데 약간 19로 내려주는 모습. 현재는 익스트림 피어에서만 매수한다. 피어나 뉴트럴로 넘어가게 되면은 그것은 어쩌면 단기적인 고점이며 다시 한번 익스트림 피어로 회귀할 수가 있기 때문에 매수는 익스트림 피어 때 최대한 싸게 매집을 하거나 아니면은 최대한 싸게 매수를 해서 수익권이면 던진다. 푸드앤옵션 0.89. 푸드앤옵션이 좀 내려주고 있는 것은 긍정적인 신호. 금일 일정은 뱅크 오브 아메리카, 시티뱅크 실적 발표가 있는데 계속적으로 은행주가 웬일로 좀 실적이 좋게 나오고 있고요. 금일 일정은 미국 3월 수출입 물가지수입니다. 이 물가지수가 어쨌든 좀 낮게 나와줘야 시장이 조금 내 추가적인 상승을 할 수 있을 거라 보고 있고요. 물가지수가 높게 나오면은 당연히 금리 인하는 물 건너 갈 것이고 시장은 다시 한번 내릴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빅스 지수입니다. 빅스 지수 현재 한 30 정도로 보여주고 있는데 시장이 좀 더 안정되려면은 빅스 지수가 20대 또는 20 이하로 내려가야 된다. 그런데 당장 이 며칠 만에 20대나 20 이하로 내려가기는 좀 쉽지 않아 보인다. 왜냐? 빅스 지수 한 27, 28 정도에 올라가고 있는 21선, 이평선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어떤 호재가 있어서 빅스 지수가 추가적으로 하락해도 닫고 다시 한번 반등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다시 한번 시장에 혼란이 올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나마 빅스 지수가 내려가고 있기 때문에 일일 변동폭은 조금씩 줄어들고 있는 것은 다행이네요. 어제도 나스닥이 2%에서 음전했다가 다시 한번 양봉으로 마무리해주긴 했으나 최근에 미국 주식의 무빙에 비교해보자면은 상당히 변동폭이 줄었다. 그것은 빅스 지수가 내려오고 있기 때문이죠. US100 나스닥 지수 현재 중앙 이평선, 주황색 이평선은 여전히 내려가고 있는데 약간 좀 평평해지고 있으나 여전히 내려가고 있다. 그리고 캔들은 올라가고 있다. 21선이 굉장히 강한 저항으로 작용하고 있죠. 이때도 그랬죠. 21선 터치하고 쭉 내리고, 이때도 21선 터치하고 쭉 내리고, 어제도 21선 터치하고 쭉 내리고 있다. 그런데 이제 빨간색 5일선과 주황색 21선이 만나러 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 봐야 될 것이 이제 고생 끝 행복 시작이다. 그런 마인드보다는, 왜냐? 이렇게 꺾여버린 추세를 되살리려고 한다고 하면 계속된 이평선을 평평하게 만드는 작업이 오랫동안 걸려요. V자 반등 이런 거 없다고요. 오랫동안 걸린다. 그래서 현재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반드시 좀 수익을 내야 되는 분들, 그런 스타일이시라면은 사팔사팔 해야 된다. 그런데 그런 스타일이 아니라고 한다고 하면 이평선을 평평하게 만드는 작업에서 최저가에서만 매수를 해야 된다. 최저가는 분봉을 봐야겠죠. 분봉을 보려면은 차트를 좀 알아야 된다. 차트로 보면은 일단 미국 주식에는, 그리고 주식에는 불문율이 하나 있습니다. 불문율, 갭은 반드시 메고 간다. 캔들과 캔들이 떠 있는 상태를 갭이라고 부르는데 이 갭 어제도 갭을 메꿔주고 다시 한번 내렸죠. 갭을 메운 거예요. 근데 만약에 어제 갭상으로 시작을 했는데 갭을 메우지 않고 다시 한번 올랐다고 하면은 다시 내려서 갭을 메울 거예요. 그나마 다행인 것은 어제의 갭을 어제 바로 메웠다. 트럼프의 어떤 말바꾸기 시전과 시장에 혼란을 주는 특기의 발동으로 갭을 어제 만들어서 어제 바로 메웠다. 그렇다고 하면은 이제는 갈 길을 가겠죠. 그 갈 길은 알 수는 없으나 어쨌든 차트상으로는 갭은 다 메워졌다. 변동성은 좀 줄어들 것이다. 그리고 조금의 상승을 조금 나와야 되지 않겠느냐. 도의적으로 TQQQ. TQ도 파란색 상단, 파란색 하단,
하락의 채널에 있는 거죠. 하락의 채널에서 맞고 떨어지고 다시 한번 맞은 거죠. 맞고 떨어진 거예요. 그런데 5일선이 조금 올라가고 있으니까 여기서 좀 지지받고 다시 한번 뚫어주고 이렇게 가면 베스트겠지만 쉽지 않다. 그렇기 때문에 미래를 알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음봉에서 조금씩 줍줍을 한다.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 이 보라색 중기 하방의 채널 하단선 그리고 보라색 상단의 채널 상단선 여기를 이탈을 하고 쭉 내렸다가 다시 복귀를 해주는 모습 그리고 급락의 채널 검정색 상단 검정색 하단 이 채널을 돌파를 하고 21선을 위로 뚫어내었다. 그리고 21선을 지지받으면서 다행히 끝났네요. 아직도 엔비디아는 조금 힘이 남아 있는 것입니다. 물론 며칠 전에 장대 양봉을 돌파해줬으면 더 좋았는데 돌파해주지 못했다는 게 조금 걸리긴 하나 그래도 괜찮은 흐름이다. 반도체도 역시나 빨간색 상단, 빨간색 하단, 하방의 채널 맞고 떨어지고 다시 한번 맞은 겁니다. 여러분, 제가 이 채널을 뭐 어제 그은 게 아니에요. 캔들의 bit각, 캔들을 이은 거죠. 캔들을 이어서 쭉 가봤더니 이렇게 되었다. 이 캔들을 뚫어내야 된다. 그리고 21선 급격히 내려가고 있고 캔들을 뚫어도 이 21선이 저항이 되겠죠. 그러면은 단기 트레이더는 뭐 해야 되죠? 매도해야 되죠. 중장기 트레이더는 조금의 힘듦을 견딜 각오를 하고 하는 거니까 홀딩을 하셔야 되고요. 반도체, 세배, 속슬은 제가 이 빨간색 선을 그어놨거든요. 빨간색 선은 9.49달러. 속슬의 초장기 상방의 지지선입니다. 속슬은 9.49달러가 평단이라고 한다면 시간이 많이 흐르면은 양전이 될 거예요. 물론 지금도 양전이긴 하죠. 근데 지금은 굉장히 변동성이 큰 장세이고 왔다리 갔다리 하니까 뭐 양전됐다가 음전됐다가 하시겠죠. 근데 어쨌든 간에 평단이 한 9.49달러, 한 9달러 정도로 맞춰 놓으시면은 조금 길게 가져가셔도 나쁘진 않을 거라 생각합니다. 물론 미국 주식이 추가적으로 무너지게 된다고 하면 뭐 7달러, 6달러 갈 수도 있겠죠. 그러나 그때도 약간의 좀 분할 매수를 하면서 좀 버티시면은 나중에 장이 좋아졌을 때 9.49달러 또는 9달러 정도의 평단을 가지고 계시면은 좋은 일이 벌어지지 않을까. 테슬라만 좀 반등을 못하고 있는데 금요일에도 반등을 못했고 어제도 반등을 못했다. 여전히 테슬라도 하방의 채널 맞고 떨어진 거죠. 길게 보면은 횡보를 이렇게 하고 있다. 테슬라가 오르려고 한다고 하면 시장에 뭔가 호재가 나와야 된다. 계속 맞고 떨어지는 지점이 그 가격이 낮아지고 있다는 것은 조금 불안하다. 테슬라는 소액 집중만 역시나 가능하죠. 좀 조심해야 되는 상황이긴 맞습니다. 숏의 보조지표. 숏 같은 경우는 스토캐스틱의 파동을 봤을 시 지난 파동, 지난 급상승 패턴의 자리, 그 자리까지 숏의 스토캐스틱 파동이 조금 내려와 준 모습이죠. 맘 같아서는 스토캐스틱이 좀 우물이라도 좀 이렇게 보여주면 좋겠는데 현재 장세가 롱이 21선의 저항을 받고 있기 때문에 숏도 약간의 좀 반등을 할 수도 있다. 그러나 좀 더 쳐내린 다음에 조금 더 쳐내린 다음에 반등을 해줘야 되는 게 아닌가. 우리가 너무 이게 고통받았으니까 현재 그 4848 장이지만 숏이 조금 더 내려줘야 된다. 약간의 롱의 상승은 조금 4월 달에 여전히 남아있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키움전사의 순매수는 조금을 못 참고 다시 한번 롱에 또 몰빵을 하고 있는 모습. 롱이 오르니까 또 호들갑스럽게 또 롱으로 달려드는 모습. 숏이 좀 올라와줘야 롱이 좀 가지 않을까. 코인의 공부지수는 38. 코인베이스 1분입니다. 코인베이스 반드시 깨지 말아야 하는 빨간색 선을 이탈하고 급락이 나오고 다시 한번 상승을 해서 빨간색 선 위에 올라왔다. 21선 좀 평평하게 만들고 있고요. 코인베이스는 나스닥이 내리면은 나스닥을 따라서 내리고 비트코인 내리면은 비트코인을 따라서 내린다. 꼭 반드시 코인 관련주를 매매하고 싶으시면 코인베이스보다는 MSTR이 낫다. MSTR은 이평선이 조금씩 아주 미세하게 조금 상방으로 틀고 있습니다. 좀 호재죠. 비트코인과 무빙이 똑같지만 비트코인보다 변동성은 한 두세 배 정도로 센 종목 MSTR. 현재 나쁘진 않아요. 그러나 우리가 목표가로 삼아야 될 것은 21선, 초록색 121선이라든가 저항선, 검정색. 아무리 MSTR이 올라도 여기서는 맞고 다시 떨어진다. 그러니까 만약에 이런 좋은 구간, 이런 좋은 구간에서 조금 매수를 하신 분들이 있다고 하면 현재 추가 매수보다는 조금 더 오르면은 약간의 좀 분할 매도를 하겠다라는 마인드로 접근하시는 게 좋죠. 비트코인 현재 21선, 주황색 21선 위로 안착을 해주었고 중기 하방의 채널 빨간색 상단 저항선도 돌파를 해준 현재 상황에서는 현재까지는 모든 자산군 중에서 가장 좋은 무빙을 보여주고 있는 비트코인이 디지털 금이 현재까지는 좀 많네요. 어떻게 보면은 나스닥이 위험 자산군이고 트럼프의 미칠 듯한 시장 흔들기 거의 노망난 미치광이 광대지수로 나스닥이 위험 자산군이 됐고요. 비트코인이 안전 자산군이 되었다. 말도 안 되는 현상. 정말 화가 나네요. 화가 나고 어쨌든 저도 비트코인 갖고 있기 때문에 비트X 갖고 있기 때문에 현재 비트코인 괜찮은 흐름 홀딩 해야죠. 당연히 홀딩하고요. 비트X를 32불대에서 매수를 하라고 이제 멤버십 회원님들께 말씀드렸는데 매수하신 분들은 축하드리고요. 일단은 홀딩입니다. 게더리움 같은 경우는
솔직히 게더리움 이제 차트도 좀 보기 싫은데 굳이 말씀을 드리자면은 게더리움의 차트는 보지 마라. 그냥 비트코인의 차트를 보고 비트코인이 오르면은 게더리움도 좀 좋아질라나? 뭐 이런 생각만 하세요. 이더리움의 차트를 보면은 화만 난다. 더 시저스 멤버십에 SJK님, 헬레나님 새롭게 멤버십 가입 및 후원 감사드리고요. 계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런 혼돈의 장에서 스윙과 단타를 계속적으로 하고 있어요. 멤버십에서는 저희 뭐 매수 매도와 시장을 보는 저희 관점 그리고 시장의 소식을 좀 알려드리고 있고요. 단타 같은 경우는 최대한 공유 드리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국장의 단타도 하고 있고요. 국장의 단타는 진 적이 없다. 왜냐? 단타만 하기 때문에 수익이 나면은 매도를 하기 때문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고정 댓글 링크를 확인해 주시고 꾸역꾸역 하다 보면은 계속 하다 보면 그것만으로도 이익이 되는 경지가 있다. 당장의 자랑으로 환산되지 않아도 꾸역꾸역 들인 시간이 그냥 사라져 버리지는 않는다. 재현주이라는 마음. 굉장히 힘든 시기를 지금 미국 주식과 모든 투자 시장에서 겪고 있는데 이때에 무조건 처맞지 말고 차트 공부도 하면서 차트의 흐름도 알면서 뉴스보다 차트가 빠르기 때문에 차트를 공부해야 된다는 것이죠. 이때의 경험을 나중에 시간이 많이 흐르고 상승장이 오면은 제대로 한번 써보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럼 전 끝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